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징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모레 저녁 7시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과연 징계될 것인지 그 운명의 시간이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재 의원께서 당 내부의 상황, 돌아가는 분위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윤리위에 대해서요. 네. 네, 지금 뭐 이번 주에 윤리위가 열린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날짜는 모레로 이미 정해졌으니까. 네, 24일로 모레 22일로. 22일. 좀 당겨졌네요. 예. 네네. 이번 주 안에 열린다는 거는 뭐 저희가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뭐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지금 4단계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경고가 나오든 당원권 정지가 나오든 네. 그 이상이 나오든 그 만약에 징계성 결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가지의 징계 수위가 나오는데 네. 경고라면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당원권 정지 그 이상의 징계가 결정된다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경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젊은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바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혁신, 투명성, 정의 모든 것들을 주장했던 대표가 이런 성상납, 어떻게 보면 성매매 이런 의혹에 연루가 돼서 경고를 받았다면 이건 당원들한테 이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대표직을 리더십의 타격을 받으면 대표직 수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일단 법적으로는 윤리위의 그 징계 결과에 따라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이니까요. 네. 경고 이후에는 그야말로 그 우리 당내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이준석 대표의 항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윤리위원회가 또 밝혔어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키겠다는 얘기는 이른바 뭐 각서를 써줬다, 네. 7억 원 투자 약속을 한다 이 문제 때문이겠죠. 그 의혹을 덮기 위해서 뭔가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돈을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니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 네. 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있는 것 같던데 말이죠. 네, 이번 윤리위의 쟁점이 되는 것은 성상납 의혹인데 사실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경찰처럼 조사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일로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두 번째는 증거 인멸, 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철근 비서실장을 먼저 보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쓰면서 좀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김철근 비서실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철근 정무실장. 김정재 의원은 말이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전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선과 지선에서 누구 하나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저는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 그리고 대북 정책의 잘못들, 그리고 내로남불, 그런 그 위선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실망들이 총체적으로 누적되고 쌓여서 폭발한 것이 저는 대선에 저희가 0.73으로라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 국민들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수완박이니 해서 그 거대 야당이죠.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독주를 한 점, 이 점과 또 한번 정부를 만들어줬으니 한번 일을 해봐라라는 그런 국민적 열망으로 지선을 이기게 해준 것이지 어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당을 너무나 잘 이끌어서 잘했다라고만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께서 아이디어도 많고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또한 저희가 다 사실이고 저희가 목도를 하면서 당내에서는 박수도 찬사도 보내지만 걱정과 우려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네. 예. 박수와 찬사 동시에 걱정과 우려.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양면의 시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예. 민주당에서도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당내에서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그 지역적인 것들, 그때그때 전술들에 대해서는 잠시나마 그 찰나적인 것들은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긴 것이고 저는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께서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지만 당장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입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직접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걸었던 것도 이준석 대표였고 그때 많은 최고위원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 당무 거부를 하고 또 뛰쳐나간 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의원들이 하나 돼서 이준석 대표 편을 정말 많이 들어줬었죠. 네. 그러나 내심으로는 굉장히 정말 답답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지금 합당하는 안철수와의 합당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이번에 또 그 지방선거 때도 그 경기도 선거를 진 원인 중에 또 하나를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 강용석과 김은혜의 그 단일화 여기에 실패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인적 사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저희 당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젊은 당 대표로서 그 많은 그 젊은 층의 지지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또 단점은 저희 뭐 민주당도 같이 나와 계시지만 20대, 30대 남녀를 갈라치겠다라는 것. 예. 그래서 남성은 국민의힘이 가져오고 여성은 민주당이 가져오는 이런 이때까지 선거사에 정당사에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 또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 젠더 갈등이죠. 예.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는 저는 먼 훗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정재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라고 느껴지세요?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금 옹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선이 지금 나누어져서 어떤 분열하고 대립하는 그런 기류가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목표가 하나지 않겠습니까? 대선에 있어서는 대선 승리고 또 지선에 있으면 지선 승리고 이제 정권을 잡은 마당에서는 국민들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반해서 행동할 때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대표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유기했을 때는 직무 유기를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반대 의사를 네. 강력하게 피력하고요. 잘할 때는 그야말로 박수를 쳐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천편일률적으로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당을 혁신하고 젊은 당으로 그 또 당의 이미지를 바꾸고 이런 데서는 성공했던 점은 있지만 좀 포용이라든지 어떤 따뜻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요즘 보면 계속 싸움만 하려는 그런 이미지로 가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예. 김정재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의힘의 현재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많은 분들께서 짐작하실 것 같은데 최이배 전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상대당 일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그 탄핵 이후로 이제 당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당에 진짜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당을 살려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과 지선을 승리하는 과정에 이준석 당대표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사에서 뭐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특히나 그렇게 젊은 당대표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김정재 의원이 말씀하신 네. 대로 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선의 젊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그런 어떤 실험 정신이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너무 빠르게 무너뜨리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당내에서도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우려되는 측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저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선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네. 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결국은 머릿수를 더 많이 해야 그게 내 편이 많아져서 자기가 뜻하는 바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 스타일 자체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과 뭘 같이 하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좀 독선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준석이 저렇게 당을 혁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의원들은 또 안 따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혼자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진짜 좀 더 자기 것을 더 열고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당장 22일 수요일 이제 저녁 7시에 뭐 윤리위가 열린다고 지금 기사를 봤는데요. 뭐 성접대에 대한 어떤 그 의혹들 그리고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가 있었다라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그 윤리라는 그 조직은 어느 당이건 마찬가지로 그 당의 지도부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네.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결국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 뭐 유치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언어가 기성 정치인의 언어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또 정치 행보도 분명히 다르다. 예전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본인의 생각이 어떻고 어떤 길로 갈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양쪽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네.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기성 정치 세력이나 구태 세력이라거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여론에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인다. 뭐 이러한 어떤 행보를 취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아마 당대표가 이렇게 SNS를 많이 하는 당대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이재호 원로께서도 제발 SNS를 좀 끊어라. 저희가 이렇게 의총하거나 이게 그 회의를 할 때 보면 우리 당대표께서는 당신 말씀하시고는 본인 말하고는 바로 SNS로 확인하고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또 대응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정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느리게 걷기를 해야 된다. 네. 그 빠른 행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좀 느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그래도 예의도 갖추고 격식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품격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고지식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련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나이라든지 본인 자체가 벌써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의 바르게 하고 좀 싸움을 덜하는 방향으로 가도 누구든지 뭐 생각이 굉장히 칼라가 강하고 단호하구나라고 인정을 할 텐데 너무 세게 하고 너무 많이 지금 계속 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의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뭐 많은 트러블이 있는 그 근저에는 저는 이번에 22일 날 윤리위에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 지난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 당 차원에서 딱 한 번 당대표를 비토하는 그 의총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의총할 때 그 여러 사람이 발언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맨 먼저 나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유탄을 맞은 이후로 제가 어떤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제 이름은 항상 픽돼서 그냥 아웃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님을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굉장히 신선했었고 남달랐고 미래가 촉망되고 이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하고 항상 네. 지지를 했었는데 그만큼 혹시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사람으로 비판받으면 가까이 레드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좀 이렇게
좀 미운 털이 박힌 것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고 저희 정치사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드문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잘 정말 성장하고 저희 당의 귀중한 자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외부에서 제기된 뭐 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준석 대표 적어도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는 분위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위기는 예.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들 간에 뭐 공개적으로나 또는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저녁 7시에 또 회의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김철근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를 듣고 그리고 당일에 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될지 징계 여부를 결정할지 그리고 김정재 의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경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대표를 퇴진시키고 바로 전당대회를 또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것이냐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것이냐 아니다. 이준석 대표 경고받았으면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 상당한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물론 당원권 정지 이상의 또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 사이에 앉아있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이 가운데 앉아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서든 중재하려 애썼지만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길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참 답답했습니다. 현안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서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으로 그동안 하겠습니다.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정확히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지금 몇 회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단속해볼까요, 한번?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단속해볼까요?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걸 들어보세요.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 논의할 사안이 있으면 의사권을 원승동 원내대표께 이양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랬죠? 아니 어차피 유출시킬 거잖아요. 뭘 유출시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자, 비공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최이배 전 비대위원에게 먼저 예. 여쭤야겠네요. 저런 장면이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말이죠. 그렇죠. 예.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당에서 최고위원회라는 걸 열게 되면은요. 그 최고위원회 저렇게 공개 발언이라는 것을 이제 기자들 모두 앞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개별 안건들 뭐 심의 의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렇게 공개 발언하면서 모두 발언해가지고 자신들의 의사를 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밝히고 또 비공개 회의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뭐 다 얘기하지 못한 또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렇게 당내에서 갈등이 심할 때는 오히려 저렇게 공개 발언이라는 저 시간이 결국은 외부의 당내 갈등을 표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공개 발언 시간을 오히려 안 하고 비공개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공개 발언을 다 한 후에 비공개는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배현진 의원께서 아니 비공개 때 논의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그 얘기를 못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아마 좀 발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얘기가 서로 좀 갈등이 더 많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몸담았던 그 바른미래당이 마지막에 네. 이렇게 굉장히 그 당내 갈등으로 심하게 몸살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손학규 당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이 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서로 당권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세대를 뛰어넘는 그때 싸움이었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준석 그 당시 최고위원이 있던 그 그룹이 전 바른정당 계열인데 네. 이승민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이제 결국 탈당하고 지금의 국힘당으로 이제 가셨고요. 복귀한 거죠, 복귀. 예, 복귀하신 예. 거죠. 나머지 이제 손학규 당대표를 비롯한 분들은 계속 남아 있으면서 다시 그 당이 민생당이라고 또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싸움 한복판에서 지켜봤던 이준석 그 최고위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내가 손학규 당대표 싸우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당권 쥐고 나서는 절대 당권 잃지 않는 방법을 안다.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언론에서 본 적이 네.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흔들어대도 나는 끝까지 버텨남겠다. 뭐 이런 좀 내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오늘 싸운 공개적인 이유는 이 공개라는 말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다 언론에 외부에 그대로 유출된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 배현진 최고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배현진 최고위원이 아니 당대표가 더 많이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지금 이런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앞으로는 안건만 심의해서 의결할 뿐 논의를 하지 않겠다. 토론하지 않겠다. 토론해봤자 그 내용이 다 알려진다. 김정재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먼저 좀 부끄럽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도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이 저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고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먼저 도발을 하는 거죠. 우리 그 회의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배현진 최고 너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을 에둘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는 현안 안 다루겠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공개 발언만 하고 오늘 그냥 종치자. 이러니까 배현진 최고께서 공개 발언도 하지만 사족을 달면서 그때부터 왜 다 혼자서 결정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약간 언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 계기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전에 지금 이준석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부터 사실 지금 당내에 굉장히 표결을 많이 합니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표결을 합니다. 사실 이 당 최고위에서는 표결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뭐든지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제가 듣기로는 거의 5대4로 된다고 합니다. 5대4로 되다 보니까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안철수 대표 최고위원 지명도 이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표결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더 많이 만들려는 거죠. 그럴 때 주로 반대편에 쓰는 분이 이제 배현진 최고신데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누적이 되어 왔고. 자, 그러면 지금 김정재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또 충돌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CG 컴퓨터 그래픽 화면 좀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위원 인사 문제로 두 사람이 지난 16일에 비공개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고 지난 13일에는 이준석 사조직 논란 문제로 아마 혁신위원회 때문에인 것 같은데요.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다. 이러한 사안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오늘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예,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이게 지금 두 사건 다 모두 다 보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람이 팽팽하게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날 바로 당 대표께서 혁신위를 가동하겠다 하면서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천 문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그 나중에 언론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고위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걸 다루려는 혁신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때부터 굉장히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그 민들레 문제 가지고 사조직이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도 그러면 혁신위도 당신 사조직이 아니냐. 왜냐하면 천하람 의원이나 추천하신 분이 아주 이준석 대표의 키즈를 할 만큼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위 안에 구성도 결국은 다 친 이준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지금 정점식 의원 문제를 놓고 그 안철수 대표가 지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사람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를 또 보면 이분도 친윤이다. 결국은 보면 최종에 가서는 친윤 사람들이 최고위에 들어오거나 혁신위에 들어오면 표기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쪽이 적을 수가 있으니 원천 봉쇄를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을 배현진 최고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건건 부닥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조직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쪽에 배현진 최고위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번번이 부딪혔던 것이고 모든 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문제 그동안은 지방선거 때문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공개적으로 모레 일정이 잡혔으니까 말이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당권까지 장악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자. 이준석 대표는 불안하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여러 케이스에서 사사건건 좀 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떤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윤핵관을 공격할 때는 뭐 아주 그냥 가차없이 공격을 하죠. 그리고 당내에 지금 공부 모임도 사조직이라고 좀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 정말 윤석열 정부를 서포트할 의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왠지 그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약간의 각을 세우는 모습.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친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성장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에서 성장하면 친윤, 반윤, 비윤 등등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저희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윤이라는 개념이 당내에서는 없죠. 그럼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친윤. 그게 이제 부정적 개파의 성격을 띠고 어떤 다른 세력과 부닥치면 이건 잘못됐겠지만 네. 대통령을 좀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도와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조금씩 각을 세우는 데서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뭐 당권 경쟁에서 이제 친윤 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갈라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명백하게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표기를 하기 때문에 친윤이라고 일컬을 짓는 분들이 들어오는 걸 지금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도 배현진 의원께서 최고께서는 원래는 뭐 친홍으로 분류됐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변인도 맡고 이러면서 또 친윤으로 네. 분류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건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모레 윤리위원회 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반윤은 없다. 뭐 이 얘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권력의 부침이 다 보여준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민주당에는 친문만 있었습니까? 민주당 지금 친문 아니라 비문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조금 조용할 뿐이죠. 그렇죠. 정권을 잡은 초기에는 국정을 뒷받침하자. 그러나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고 뭔가 계기가 생기게 되면은 비문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는 뭐 이제 정당이라는 예. 거는 정권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모인 집단이고 결국은 그 권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다음 또 2년 후에 총선도 네. 더 희망적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겠지만 2년 후에 이제 어떤 그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새로 된다면 결국은 뭐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또 어떤 권력의 흐름이 이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2년 후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는 아니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신도 계속 국민의힘에서 어떤 계파를 형성하고 그 힘으로써 2년 후에 자신이 공천을 보장받고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 자신의 계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를 띄우는 것도 결국 이준석 계파 만들기 위한 사조직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고요. 저는 뭐 이런 과정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안에서 결국 자연스럽게 계파가 형성되고 권력의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다툼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아무튼 뭐 이번 주 윤리위원회가 너무 중요한 그 판가름을 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것 자체가 아마 거의 사상 초유 아닐까 네, 싶어요. 네. 집권 여당에 대한 뭐 국회 차원에서 정적이라고 불리는 야당의 당수를 제명한 사례는 박정희 정권 때 있었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제명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SNS 많이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최근에 올린 SNS 글을 보니까 북한 신문 만평인가요? 그걸 인용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신문 만평에서도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빗대는 그런 만평을 그렸던 것 같은데 한번 만평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운데 아마 고양이죠? 고양이처럼 그렸고 그 밑에 당권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고요. 왼쪽에 큰 늑대가 윤핵관이고 오른쪽에 하이에나로 그린 하이에나가 또 안철수 의원으로 돼 있네요. 예. 북한 만화에까지 등장하다니 영광입니다. 북한은 신경 꺼라.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만평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고요. 오늘 아침 충돌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떤 설명을 기자들에게 했는지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계속 그게 돼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당 내에서 공적으로 예민하게 저희가 진짜 비공개로 보완을 요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관리되게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표께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를 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비공개 회의 없다는 거를 처음 들어요. 네, 그렇죠. 아까 저희 이준석 대표의 모두가 발언으로. 네. 최고위원 회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지도부에 선출직 그리고 대표께서 임명하신 임명직 등 주요 당직자들의 최고 그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회의를 열고 안 열고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처리해야 될 현안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게 당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제 급기야는 최고위 내에서 공개 발언으로 제 발언을 제가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언론인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은 저는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밖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 응하지 않는 타입인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참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이 100일 하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당의 결속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 우려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 최고위에서 적어도 제 주재 하에서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사안에서 네. 특별한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언론인들이 다 아시지 않나요? 누가 응대하는지 그런 것들. 예, 언론인이 제일 잘하지 않나요? 뭐 모든 언론이 다 아는 건 아니겠죠. 그 기사를 쓴 언론인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충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안철수 의원과도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두 사람 추천 문제를 놓고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도 아직까지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가 풀어라. 나는 추천할 사람을 추천했다. 문제없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추천한 사람에 문제가 있다. 계속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